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135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를 통째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9쪽을 하게 됩니다.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차도 좀 마시고요. 손도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위에 조명을 원래는 켜고 하는데요. 지금은 자리가 좀 바뀌어서 그거를 못하니까 좀 이쪽이 되게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잠시 뭐가 안 됐던 것도 같은데 어쩐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네트워크 때문에 뭐가 잘못됐었나 봐요. 다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네트워크에 오류가 있었는지 뭐가 안 됐었네요. 어떡해요. 네. 이게 참 이것도 방송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시절에 교내 방송국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역시 방송사고는 있었고요. 그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방법들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해프닝도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구님. 좋은 아침입니다. 요새 계속 그 날씨가 더워서 밤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죠. 그 열대야란 말이 이제 다시 라디오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폭염에 저녁 때 이제 뜨거워진 그 땅에서 내뿜는 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때도 너무나 덥죠. 잘 때 잠을 잘 자야지 그 다음날 하루를 또 보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40분이 됐으니까 필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분 5초 남았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저는 120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쓴 부분은 박완서 작가가 남영역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을 못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약간 생각이 나요. 제가 예전에 읽었을 때 막 조마조마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서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회수건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치를 이렇게 하는 게 전철표를 한 달 동안 무한정 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회수건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간 거였는데 지갑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그 사람도 못 만나게 되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막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이거를 얘기해서 길 가는 사람한테 얼마를 빌릴 것인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500원만 달라고 막 하는 이런 걸 상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런데 우리가 작가 얼굴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유명하더라도 작가 얼굴을 알기는 연예인 얼굴을 알기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또 드신 분이고 이미 만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아이고 하여튼 간에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막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비경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줄 명상 쓴 것은요. 제가 59일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벌써 오늘이 135일째인데 59일째 제가 썼던 뭐가 있더라고요. 언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이제 그 부제로 실패일지, 해방일지가 아니고 실패일지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그 59일째에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마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힘든 점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했을 때 중간에 한번 영상을 이렇게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이걸 삭제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완전 삭제를 누른 거죠. 좋아라고 완전 삭제를 눌렀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자면 좋아 막 이제 그렇게 영상을 날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제가 필사만 한 적도 있었죠. 며칠 동안. 그랬는데 그 59일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고 2달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지금 같아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계속 하는 게 과연 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또 사람도 더 적을 때죠. 이때보다도 훨씬 적을 때니까 하루하루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시도를 한 건데 이게 제가 처음에 계획을 잡았던 1년을 하는 거에서 그걸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실패하는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는 좋았지만 어쨌든 끝까지 못 가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합리화시키고 제가 스스로에게 그래도 해보길 잘했어 이런 말을 좀 하고 싶고 괜찮아 계속 할 수 있어 어때 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어때 아무도 없어도 너는 하기로 했었잖아 막 이런 말들을 혼자서 했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쓴 거죠. 언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영상을 날리거나 코로나 때문에 말을 못하고 저기 했을 때도 그리고 너무 아파서 내일은 도저히 못하겠어 오늘은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괜찮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돼 그리고 며칠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런 말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다시 그 처음에 시작하는 것처럼 용기가 좀 필요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저한테 자기 암시를 하듯이 그렇게 메모를 남겼었고 지금에 와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실패일지라는 말이 오늘 왜 생각이 났냐면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좀 기록해봐도 좋겠구나. 여러분 좀 감을 잡으셨겠지만 제가 기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내가 잘 못한 거, 잘 안 된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일기를 매일 쓴다고 하면 사실은 일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적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한 거, 성공한 거 이것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안 됐던 거, 속상했던 거 이런 것도 적게 되는데 그 나이가 들면서는 일기를 쓰게 되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쓰거나 아니면 아주 그 마음이 막 너무 심란하고 막 너무 복잡할 때 이거를 막 정리할 때 생각을 정리하려고 할 때 저는 일기를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기록 차원에서의 일기를 쓰는 거는 너무 오래전에 그만둔 터라서 제가 이렇게 막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 일이 안 풀리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침에 모닝 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일기랑은 다르게 그냥 막 두서없이 쓰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일,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쓰거든요. 뭐 그랬다, 실패했다, 잘 안 됐다, 기분이 나빴다, 뭐 좋았다, 뭐 그게 막 너무 들쭉날쭉하게 이제 쓰게 되는데 쓰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거 쓰면서도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내가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조금 더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해봤는데 좀 안 됐지?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
아니면 나는 이게 좀 안 맞는구나. 나는 이런 걸 못했구나.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은 이런 거구나. 이게 해도 해도 안 되는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실패했던 것 같아. 이건 나랑 안 맞는 거야. 더 이상 이걸 너무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막 저 자신한테 셀프 칭찬을 하기 위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쓰면 좋은 것이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조금 더 잘하고 무엇에 대해서 용기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살 날은 제가 그거를 아는 이 중간 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 나는 큰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성공, 조금만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바로 그게 성장이지. 뭐 이런 것들을 썼더라고요. 일신 후 일신이라는 그 말처럼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아주 미묘하게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그 손톱이 조금씩 조금씩 거의 보이지 않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손톱이 벌써 또 자라 있어요. 그래서 손톱을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성장은 잘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좀 이렇게 두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내가 조금은 나아졌구나. 내가 이만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쓴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잘한 거에 대해서도 떠올려 보지만, 내가 잘 못했던, 잘 이루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떠올려 보면 그게 또 다른 나의 그 모습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실패는 성장의 어머니?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실패가 있고 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실패해요. 정말. 그 유명한 에디슨부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 자전거를 탈 때도 넘어져 봐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실패를 해봐야지 거기서 아주 몇 번의 성공이 있는 거고, 하지만 실패가 계속돼도 그 안에서 나는 성장을 한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는 이게 안 맞아. 난 이걸 못하는구나. 이것도 저는 성공이라고 보고요.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네, 힘을 내시고요. 우리 실패에 도전 해보도록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기. 그래서 언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은 더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으로는 여기만 보이지만 제가 혼자서 막 얘기하다가 좀 횡설수설할 때 제 스스로가 그럴 때는 제가 막 얼굴을 부여잡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지나면 목, 금 이렇게 이틀만 남은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벌써 여러분들은 월화를 잘 보내셨고 지금 또 약간 밖에는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부네요. 오늘은 좀 덜 덥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 소나기와 폭염과 열대야 모두 다 지나가겠죠. 이 시간이 또 지나야지 가을이 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이효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